지난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병력 투입까지 검토했다고 당시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입하면 헬기를 이용해 특전사 대테러 부대를 긴급 투입하는 대비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참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1987년 6월 이후 민간 시위에 군 투입을 검토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례적이었지만 군으로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시위가 커질 것에 대비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군 투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군 장성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국방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나 터졌는데 우리도 예상을 했었고 아마 신비님도 그거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납니다. 탄핵 전국 때 박근혜가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까 사건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에 대비한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기각이 돼갖고 난리가 날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가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고 진압할 수도 있었다. 그런 모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주 때처럼 9.18처럼요? 지금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폭로한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도방위 사령관 구홍모 중장 그죠? 육사 40기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까지 지금 밝혀졌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으면 진짜 당할 뻔했네요. 이건 쿠데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탄핵도 인용이 됐지만 국민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음모론을 쓰자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서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의 국민들이라도 또는 누군가가 일종의 세작들이 침입해서 뭔가 소요 사태 비슷한 걸 일으키면 즉각 그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조사가 정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2017년에 쿠데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쿠데타를 모의하려고 모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수도 방위 사령관 입회하에 중장 입회하에 수도를 방위해야 될 사령관인 거죠. 중장이 했고 육사 40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직접 산하에 장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지 회의가 됐겠죠. 그리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보위할 것인지에 대한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 지났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촛불 전국 이전부터 거리에서 정말 미친 듯이 다녔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생전 운동판에서 보지도 못한 얼굴을 가진 자들이 와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폭력을 유도하거나 또는 제일 앞에 마스크를 쓰고 가서 경찰을 때리거나 또는 기물을 파쇄한단 말이에요. 파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소요 사태를 군대가 일으켜서 촛불 집회에 침투돼서 일으켜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폭력을 유도해서 쿠데타를 군대로 진압을 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정밀 조사를 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모두 다 총살시켜야 된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주 항쟁에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이게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건데 위수령이라는 그 대통령령의 전체적인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의 시설 기타 건물들, 군대의 시설 기타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뭐 해당 안 되는 건물이었겠죠. 그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는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위수사령관을 두고 그 지역의 상급 선임자로 위수사령관을 두고 위수령에 따라서 군대가 투입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군대가 투입되는 조건은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어요. 비상사태, 뭐 기타 등등 치안 유지도 할 수 있고 발포 권한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몰려와서 위협을 느꼈을 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도지사 등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위수령이 발동이 됐다면 이미 그 발동이 되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이 체포가 돼서 그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무섭죠.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체포돼서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부시장, 정무부 시장 등등등 줄줄이 다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꼭두각시가 그 대행을 맡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는 너무 이제 현실로만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박사모들이 군대야 일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들이 그 다음에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가 이들 손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박지만이 동기들이 군대를 일단 장악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박 시장을 왜 공격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사모들이 미친 듯이 박원순을 공격했을까? 서울시장을 치면 위수령 발동 조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네, 합법적으로 가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종합적으로 큰 프레임에 움직였다는 정황적 근거가 이제 돌이켜 보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진짜 무섭네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었으면 우리 녹음실 다 털리고 다 잡혀갔을 수도 있는 우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고문 당해서 거꾸로 매달아 있겠죠. 총을 맞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인데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다 보니 기획은 할 수 있는데 차마 꺼내들지를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행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바로 그날 좀 아찔했었던 순간이 있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앞서서 전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군 수뇌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네.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군 인권센터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 9일에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 구홍모 중장, 지금은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있거든요. 네네. 이 구홍모 중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무력 진압을 논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네. 또 합동 참모부의 회의록이 남아 있고 내란 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회의도 있어서 국방부 내 CCTV와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 일부 보수 단체들이 계엄령 촉구집을 열었던 때 그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네. 이런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네. 국방부는 이제 즉시 감사관실 등 인력을 이제 투입해서 사실관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탄핵 전국 당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에도 추 대표가 이 주장을 재차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않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군 인권센터의 김형남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이거 실화 맞습니까? 예. 저희도 좀 충격적이지만 네. 저희 실화입니다. 네.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거 충분히 크로스 체크하고 지금 발표하신 거 맞는 거죠? 예. 사안이 중대한 만큼 네.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예. 체킹을 하고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네. 제보자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충분히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발표를 드린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인 구홍모 중장이 주재한 회의 여기서 네. 논의가 됐다고 지금 밝히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 구홍모 중장 지금 육군 참모 차장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사람한테 그러면 확인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예. 그 구홍모 중장 이게 확인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저희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저희는 제보를 통해서 이분이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고 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성격을 좀 여쭤볼게요. 이 회의가 수도방위 사령부 안에서의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몇몇이 모여서 작당하는 회의였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로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예.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내에서 실제 그 병력 동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회의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이 회의의 구체적인 참석 인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명단은 네.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군 인권센터의 폭로 후에 국방부에서는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혹시 그 이후에 지금 국방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지금 이야기는 없는데요. 네. 사실관계 조사하겠다는 정도로 예. 이야기 나왔는데 예. 저희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란과 관련돼 있는 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감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수사는 현행법상으로는 공모 중장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나 헌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예. 촛불 시위가 이 그 폭력 양상으로 빚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그 틈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자 이런 시나리오를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들의 논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그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네. 이 위수령을 이용해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짠 거니까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위수령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수령을 좀 네. 풀어주세요. 계엄령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팀장님? 계엄령은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네. 선포를 하고 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위수령이라는 건 대통령령입니다. 예. 그 근거법은 따로 없어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네. 위수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위수령이라는 거는 원래 육군이 위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수지역을 병력들이 경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거 법령인데 예. 이거를 이전에 독재 정권에서 이용을 해서 음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 예. 논리로 예. 그 수도가 위수지역인 부대가 수도 어디든 사실 주둔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강다리에 보면 다 초소가 있고 흡병도 예.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광화문 한가운데다가 병력을 배치를 하고 네. 여기에다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도 사용할 수 있고 체포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굉장히 좀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위수령은. 예.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좀 한때 그 위수령 폐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폐지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팀장님. 예, 저희는 위수령이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국방부에서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 탄핵 그 중간에 이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2번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했고, 예.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폐지 의견을 2번 올립니다. 네. 근데 한민구 전 장관이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존치시키라는 의견으로 다시 내려보내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눈치를 보고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 이후에 네네. 국회에다가 위수령 폐지는 이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되게 애매한 입장을 뒤늦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탄핵 결과가 나왔는가를 좀 눈치를 보면서 이 위수령 폐지 여부를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두 갈래 과제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당장 이제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철퇴를 가하는 예, 이 문제가 하나가 좀 급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위수령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존재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개정 작업 이 두 가지 과제가 도출이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지난 촛불 전국 때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 진압이라뇨? 그 군이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네.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예. 그 정황 좀 더 구체적으로요.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육군 참모차장을 하고 있는 구홍모 중장이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 자기들 참모들에게 촛불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보에 된 거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진압해야 하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렸다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사실 또 추가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요. 수방사는 서울의 경비를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다 보면은 군 검문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수방사 헌병단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적으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수령을 따로 선포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군인을 출동시켜서 경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되면 그 기각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더 증폭되면 군이 진압을 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이후에 촛불을 진압할 것을 검토했으니까는요. 사실상 이건 명백히 친위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기각을 당연시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형법상 내란 예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치안 소요는 경찰의 업무이지 군의 업무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이런 걸 검토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만약에 단 1이라도 탄핵이 인용될 걸 예상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만약을 대비했다면 이런 논의를 하자라고 누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하냐.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언급하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계엄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수령은요.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가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해제한다? 그렇죠. 국회가 모여서 의결을 하면요. 계엄령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위수지역은 육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위수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일협정 무효시위라든지 부마항쟁 등이 위수령이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고요. 위수령은 50년의 법 체계가 마련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이 언제라도 그냥 그러한 요청 없이 이 병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위수 지역은 수방사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둔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주둔시키고 집회를 차단하고 이에 반항해서 군인을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군인이 체포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총을 쏠 수도 그러니까 굉장히 초헌법적인 그 위헌적인 법령이죠.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네, 위수령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뭐 부마 항쟁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그 당시 위수령이 발동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동된 게 아니다. 위수령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수령은요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법 4조에 따라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를 위수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지구라고 예를 들면 광화문 지구라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수경사령관한테 병력을 동원해서 빨리 주둔하라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 주둔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걸 다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철희 의원께서 그 폐지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위수령 폐지 의견. 그것을 국방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래 위수령의 주무부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과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과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의뢰를 했고요. 법무실에서 이거는 헌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으니 폐지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보고받고는 무슨 소리 아니냐, 존치를 근거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노수철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도 그분은 법무관리관으로 계십니다. 이 법무관리관이 다시 이것을 합참에 넘기면 안 되니까 다시 반발해서 또 올 게 뻔하니까는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인 법제과장, 지금은 육군 법무실장인 이동호 장군에게 이걸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계속 가닥을 잡다가 10일 날 탄핵이 인용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철 의원실에 부랴부랴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이다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직전까지는 한민구 장관은 존치적으로 계속 입장을 가져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지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니까요. 임태훈 소장께서는 이걸 그 친위 구태타식으로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진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요. 국방부가 현재는 지금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감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 그 총괄 서기관이 이 아까 말씀드린 노수철 법무관리관 밑에서 인권 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요. 이것은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검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역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즉 내란 예비죄 죄목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죠. 핸드폰도 포렌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 국방부 온나라 시스템도 뒤져야 하니까는요. 후속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